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제도 개혁,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등의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죠.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제이와 관련해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민주당은 마치 수령체제의 조선노동당 같다라며 직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대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금고형 확정 시 재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공개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나경원 의원이었는데 당대표 출마가 유력해지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비네커입니다. 1심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련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문 일부가 언론에 공개가 됐지요. 판결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한 전반적 의혹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화영이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와 합계 230만 달러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고 이 중 미와 200만 달러 상당을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라는 것이고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164만 달러 전달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쪽이 북한 쪽에 대신 전달했다고 봤는데 이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을 방탄하고 있던 하나의 큰 축 이화영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너짐으로써 이제 이 사건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에게 곧장 화살이 향하게 됐습니다. 쟁점은 이재명이 쌍방울그룹의 대납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화영 사건 재판부는 대북 송금이 이재명에게 보고됐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를 보고했다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해봤지만 이화영의 경우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검찰의 회유로 허위 진술한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의 1심 판결을 보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과 통화했다는 증언을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통화는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경제협력 협약식을 한 뒤 만찬을 가진 날이었고, 두 번째는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기간 중이었다고 합니다. 김성태 회장은 두 번의 통화에서 모두 방북사업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쌍방울 대납 등에 대해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즉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내복밖에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는 이재명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종합해보자면 다른 말 할 것도 없이 이화영이 유죄라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99.9%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왜 0.1%는 빼느냐? 100%가 아니고 99.9%라고 한 이유는 거대 의석으로 의회 독주가 가능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방탄 때문입니다. 이화영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혁,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등의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 교수는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마치 수령체제의 조선노동당 같다. 총폭탄이 돼 수령을 결사보이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화영이 유죄이면 이재명도 유죄가 나오는 걸 민주당 쪽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법적인 게임은 끝났다라고 보고 이제부터는
정치적 게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는 것인데요. 이런 민주당의 모습들이 북한 조선노동당과 과연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맞는 말이라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헌법 제84조를 들어 이재명을 정조준하고 나섰지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혹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미 소추가 끝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진행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확정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것이 한 전 비대위원장의 논리인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내에서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반론이라기보다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이 맞으려면 한 가지 절대적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조건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법부 독립이 보장됐을 때나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당권 주자군인 나경원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코 현실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며 그건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의 말인즉슨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영장판사까지 골라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것을 봐라.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는 민주당을 봐라. 사법부 장악을 통한 차베스 마두로식의 독재와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여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인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심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고 검찰과 공수처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 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나 의원은 법원 조직법까지 손대해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관을 정치 판사로 가득 채워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들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진행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확정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나 의원 주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북한 조선노동당처럼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나 의원의 전망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혹여나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런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